네, 다음 키워드는 광고, AI 둘 다 잡은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광고 매출 호조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가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면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을 했고 이 부분이 실적 호조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실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을까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물론 이게 이제 미중 갈등과 공급망과 관세 충격 이전의 실적이기 때문에 약간 판단은 좀 약간 조금 이따 이제 유보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만의 실적을 놓고 본다면 이게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제 완성형 모델의 여러 가지 증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어떤 광고 매출의 구조적인 어쨌든 전환에 메타가 성공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릴스라든가 스토리 쇼핑이라든가 콘텐츠 AI를 최적화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잘 됐구나. 비용을 줄이고 클릭률을 높이는 성능 기반의 광고형 구조를 잘 완성을 했다. 메타가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단가 인상 없이도 총 광고량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지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체류 시간도 증가를 했고 플랫폼의 락인도 이제 심화 현상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메타의 어쨌든 앱 전반에 어쨌든 사용자 체류 시간을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피드백을 추천하고 콘텐츠 소비 시간을 어쨌든 연장할 수 있어서 광고주가 이제 이탈할 이유가 전혀 없는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쨌든 많은 광고주, 테무라든가 이런 소비층에 있는 어쨌든 쇼핑몰 광고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어떤 그런 플랫폼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시징 플랫폼의 상업화가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거. 왓츠업이 어쨌든 기업 메시지를 자동화시키면서 결제를 연동화를 시켰는데 이게 주요했습니다. 이 부분이 광고의 수위를 다변화할 수 있는 AI가 시작되면서 이런 핵심적인 세 가지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럼프 관세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의 약 10%인가 10% 이상이 이제 중국계 플랫폼이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쉐인이라든가 이제 테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관세 강함에 이제 디미니스 조항 폐지로 이 광고주 집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F 이제 메타 CF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일부 아시아계 광고주가 이미 집행을 줄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를 뭐 MS도 마찬가지인데 메타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화를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향후에 어떻게 낼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사실은 투자를 64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이상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상세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지금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반독점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과 이제 유럽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넘어설지가 이제 고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향후에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의 광고주 중에 한 10% 정도가 쉬인이나 테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중국 관련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된다면 사실 광고 수익에 있어서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타도 나름 이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책들을. 네. 그럼 지금 대비책들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대비책은 일단 그 관세가 없는 게 가장 좋은 대비책이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광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재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광고 대상으로 자동화 마케팅 툴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의 광고주가 몰려 있는 것들을 사실은 동남아라든가 인도계 이커머스 쪽으로 유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체 이제 중국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리테일과 협업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중국 쪽에 했던 부분에 대해 많은 상당 부분을 월마트라든가 그리고 유럽 쪽에 있는 스포티파이들과 연계를 해서 이쪽 광고주들을 이제 유치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은 전체 광고주 포트폴리오를 중국에 많이 있었던 부분을 상당수를 이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앱 쪽에 이제 상거래도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쇼핑이라든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요거를 아웃앱으로 했었거든요. 밖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광고를 많이 했는데 이걸 안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해서 요 이탈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계 광고 이탈분을 인앱으로 앱 내에 판매 전환으로 이제 회수하려는 전략으로 좀
하려는 걸로 이제 상세를 하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2분기 매출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반독점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 기능 분리를 가속화시킬 것 같아서 앱 간에 어쨌든 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 간의 정보를 이제 교환하고 이랬던 부분이 사실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리즘 접근을 부여해서 원래 문제가 계속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부분을 빨리 고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이제 공공성 캠페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요 소송이 빨리 나와야 뭔가 이제 이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일단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네, 네. 따라서 대비책도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